오늘의 주도 섹터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섹터는요.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반등을 위한 하락일지 아니면 이제 추세 전환일지 그 부분 좀 짚어보면서요. 제약주들의 개별적인 호재들도 저희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좀 많이 쉬고 있죠. 많이 하락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작년에 상당히 뜨거웠던 종목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논란이 있었던 HLB까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또 빠지나, 바이오는 언제 가나 이런 고민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세가 나오는데 관세에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2일 이후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이 관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바이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현재 계속 트럼프가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4월 2일 이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주 3월 달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관세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넌지시 경우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상호관세가 이제 달리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약가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다시 또 이제 바이오가 작년 10월 달 이후에 다시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제약주들은 최근에 이사님 어떤 개별 이슈로 좀 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미국의 아마케가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페트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규 상장 중인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 반응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물론 더 간다라고 보고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무방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좀 주목을 했던 종목이라서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네수파립하고 그다음에 자큐보 요거는 이제 역류성 위식도 죄송합니다. 역류성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역류성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네수파립이 지금 이제 키트로다하고 병용으로 현재 연구자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임상 전에 전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음 달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AACR에서 일단은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일찍 좀 조명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차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질문하신 거에 어떤 대답을 해보자면 아마 펩트론 정도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암 연구학회가 다가오게 되면서 부각될 종목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펩트론 정도? 펩트론도 이제 아시다시피 일단 연구 성과 관련돼 가지고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펩트론 정도는 아마 접근이 좀 가능한 종목으로 한번 픽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4월 달에 아마케 쪽에 관해서 이제 개별 이슈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기업들을 짚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이제 떠올려 봤을 때 트럼프 쪽에서 의약품에 관한 관세를 매길 경우에 직격탄을 맞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를 짚어보면서 네. 그 리스크를 좀 피하고 싶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럴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관세가 좀 정책이잖아요. 네. 정책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신약 개발 기업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것들이 아마 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코론 티슈진,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의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런 연유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도 결국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정책 리스크가 반영이 될 건데 그게 어느 쪽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신약 구호물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반대로 관세 이슈가 관세를 적용시키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제 물가 인상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약값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약가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반대적으로 이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뭐 제네릭이란지 바이오시밀러란지 이쪽으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내에서도 엇갈릴 것 같아요.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 알테오젠 같은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관세로 인해서 약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가 인하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수혜가 되게 된다라면은 계속 얘기 나오는 기업들이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또 중국 제재 관련돼 가지고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 그 작년 같은 게 생물보안법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전문가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중국 제재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여기와 어쨌든 연관성이 있는 CDMO 쪽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삼일제약 같은 것들 그리고 바이넥스가 작년에 한참 말씀했던 바이넥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수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오 쪽의 어떤 이슈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가압승계,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도 뭐 영향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자사주 소강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안 하잖아요. 좋습니다. 네, 안 좋잖아요. 네. 예, 그게 본다라면은 셀트리온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지배구조, 가압승계 이런 이슈에 계속 주가가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은 우리가 또 다른 리스크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의약품 관세도 부과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CMO나 CDMO 쪽에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이제 자동차 쪽을 안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양이 워낙 많은 품목이라서 그런 게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50% 이상이 인도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는 조금 그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 직격탄을 덜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어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이슈에 의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 증시와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투자 심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재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그런 제재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은 투자 심리가 꺾이게 되면서 바이오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제재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하는 거지만 이 제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산업적인 리스크가 되게 되고 그리고 대무역 환경이 악화가 될 거라는 그런 안 좋은 심리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2018년 내내 지금 시장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가져와서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를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도만 제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만 제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게 되면서 바이오라는 산업의 어떤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결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은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